네, 태풍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 이번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다시 연장이 됐죠. 특히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 경의선 숲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하영 기자, 확실히 평소보다는 거리가 좀 더 한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는 데다 밤 10시에서 9시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단축돼서 그런지 거리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손님을 받을 수 없고요. 포장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도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음식점 몇 곳을 둘러봤더니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한 손님 4명이 식사 예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줄어 타격이 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과 카페가 입은 영업 손실액은 추후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18명으로 엿새 만에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이라 감염 위험은 여전합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은 지난주 51%까지 높아졌고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34%로 이달 들어 3주 연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휴가지에서 감염된 이후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급감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9월까지 완만하게 진행되다 완만하게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 준비 작업을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 1시간이지만 10시와 9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데요. 이들 중 일부는 지난 주말 빗속에서 걷기 시위에 나섰고 다음 주에는 전국적인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명훈 씨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2년 전 인수한 서울대학가의 한 카페. 선배들이 후배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학년들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난해 봄 코로나19가 상륙하면서 학생들 발걸음은 끊겼습니다. 자정까지 운영하던 카페는 밤 10시까지 다시 2명 제한해 급기야 이젠 밤 9시에 닫아야 하는 상황. 결국 빚더미 속에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8시 반 정도 오셔서 뭐 2차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9시까지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도 안 오죠. 저도 처자식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난 주말 장대비를 맞으며 검은 옷 차림으로 국회 주변을 걸었습니다. 계속 가만히만 있으면은 버티만 하구나 하는 것 같아서 그 나라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따랐는데 가게들마다 영업시간 표시를 밤 9시로 바꿔달긴 했지만 곳곳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식당만 막는다 한들 요 근처 유명한 공원도 있어요. 저녁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공원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모이지 말아야죠. 자영업자만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고깃집, 횟집, 호프집 다들 그나마도 저기 2인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가게 문 닫는 건 똑같은 거죠. 손실을 메워보겠다며 사장이 직접 한정식을 배달하고 94살 노모까지 종업원으로 나선 상황.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밤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완화됐지만 큰 보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차까지 맞은 사람 몇 살이에요? 다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와서 술 잡고 저 친구들만 뭐 하겠어요? 손실보상뿐 아니라 지금의 방역 수칙을 재검토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방역 수칙을 세분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에 기반해서 업종별로 세분화된 방역 수칙을 일부 업주들은 이번 주말 또다시 대규모 걷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고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차량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면서 백신 수급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내년에 사용할 백신 수급도 걱정인데요. 정부가 백신 9천만 회분을 구매하는 등 내년 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101만 7천 회분을 실은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더나사가 약속한 701만 회분 중 일부로 나머지 600만 회분은 다음 주까지 들어옵니다. 당초 예정됐던 1,046만 회분보다는 적지만 다음 달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물량입니다. 백신 공급이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50대 미접종자에게 추가 예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주로 다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부분은 이제 향후 9월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백신 도입 일정이라든지 규모, 그리고 접종 기관별로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차 접종자가 전체 국민의 50.5%, 접종 완료자도 22.5%를 기록하면서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효과는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93%는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91%는 백신 미접종자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2,000건 이상 발생하며 늘고 있지만 비율로는 접종자의 0.0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돌파 감염이 된다 해도 중증으로의 진행을 85%, 사망은 97%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용 백신 9천만 회분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월 되는 백신 물량은 총 8천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 7천만 회분으로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입니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국내 백신도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올해보다 백신 수급 상황은 나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